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의 상도 맛집 가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아,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이거 그냥 들어가면 좀 섭섭하긴 하네. 아니, 지난번에 저희한테 영상 보내주신 거 있어요. 스포티지 공장 유출샷 같은 걸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게 스포티지 공장에서 누가 찍었나 보다 이랬는데 이게 예상도예요? 예, 제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했었고 출시 전에 좀 관심을 끌고자 공장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스파이 사신 양? 야, 요렇게 찍었는데 실제 양산 모델은 요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스파이로 봐야죠. 스포티지 신형에 보면 이렇게 두 줄 검정 라인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 좀 확신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출시 직전에 스파셜 보고서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스파이샷을 봤대 또 스파이가. 상업 스파이 가차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봤을 때 저 스포티지는 지금 봐도 좀 충격이긴 하네요. 저 밑에 저 띠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가? 글쎄요, 저도 이 부분에 컬러가 들어갈 걸 예상을 안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평범한 느낌이어서 아마 기아가 좀 도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사실 저게 타이거 페이스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나치다라는 걸 조금 완화시켜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X라인이라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X라인은 이렇게 돼서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저거 싫으면 X라인 사주면 되지. X라인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오히려 저게 약점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차님의 예상도가 지나치게 잘 맞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펠리세이드를 또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엔 펠리세이드라고요? 아니, 저희 몇 번째였는데 또 갖고 왔어요. 네, 그 당시 했을 때는 램프 부분이 이제 양산형이 아니고 이제 프로토타입이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양산에 가까운 테스카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쇼카님도 촬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양산형에 가까운 예상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예상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사실 이걸 좀 그리면서 충격적인 비주얼이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나? 이거 맞나? 국내에서는 이제 쇼카님 통해 가지고 램프가 들어온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램프 유출된 거 요거는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건 프로토타입인데 여기서 이제 파팅 라인이 다 들어갔고요. 아, 외부에 테두리가 드러났다. 네, 맞아요. 양감도 얼추 잡히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국내에서 포착된 DRL을 얹혀보니까 이런 비주얼이 나오겠더라고요. 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램프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개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네. 중국에 있는 뭐 SUV라던가 지금 펠리세이드가 중국차 같다는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요즘 을사삼적이라고 욕먹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펠리세이드가 풀체인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현대가 아주 이런 도발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발적이긴 하네요. 사실 기존 모델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공통점은 이제 밑엔 요 클래딩, 범퍼 형상을 제하고는 마스크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산타페가 나올 때도 H자 모양으로 좀 충격을 줬었는데 다행히 여기선 H자는 아니지만은 태극기에 뭐 건곤감리 같기도 하고. 건곤감리 갑자기 KGM입니까? 현대가 KGM 따라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이제 한국적인 요소를 넣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무슨 경장 위에 하나 더 있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4줄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고 5줄은 좀 선 넘지 않나. 일단 램프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DRL보다 더 두껍고 더 기다란 그런 DRL이 되고 있네요. 저 아래부터 저 위까지 꽉 채우겠다. 또 심지어 요 DRL이 완전 끝에 있어가지고 차체가 좀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또 금방 부서지지 않을까. 램프가 차체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부딪히면 깨질 것이다. 근데 사실 깨진다까지는 걱정도 아니야. 깨지는 것보다 긁히는 게 걱정입니다. 긁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커버에 금이라도 살짝만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DRL하고 깜빡이하고 하이드램프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이 넘어요. 부품 가격이 무조건. 겉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긁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부품을 사서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파키스탄에서 형님이 나오시면 이미 고친 것이나 다름없죠. 전 요 램프가 구형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에이, 그거보다 훨씬 커요. 지금 스타렉스가 그전에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자동차 헤드램프들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심지어 중앙에 이렇게 일자 램프가 하나 쭉 들어갑니다. 그랜저에 이어서 모코나도 들어갔고 이제 산타페까지 있었잖아요. 포드 F150
320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미국 픽업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아마 이제 이 차를 북미 시장에 좀 잘 팔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대는 일자 램프를 현대의 시그니처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건 너무 흔해졌어. 아 그쵸. 아니 심지어 기아도 해요. K8도 요번에 일자 램프 들어가거든요. 일자 램프는 나의 시그니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먼저 리오토가 했고 또 사이버 트럭이 했고. 근데 여긴 약간 나중에 좀 추가된 느낌도 있고 뭐 나름대로 현대에서 얼굴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자 램프가 이 소나타에서도 괜찮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일자 램프를 그냥 밋밋하게 가지 않고 여기를 약간 각을 줬잖아요. 이게 또 나름대로 스타일리시하고 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전투기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너무 좋거든요. 이 부분을 지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럴 수가. 근데 이건 소나타인 경우 그렇고 펠리세이드는 일자 램프가 저게 진짜 고민한 흔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다 만들어 놓고 야 여기도 일자 램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한마디 한 거 같은 느낌의 일자 램프예요. 뭔가 처음 설계부터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릴이 두 가지잖아요. 유출된 그릴을 보면 하나는 일자 램프가 있고 하나는 또 없거든요. 게다가 이걸 옵션으로 차의 이미지를 딱 좌우하는 부분을 옵션으로 한다는 게 야 이건 좀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까지 어떤 차도 이런 느낌의 자동차는 없었으니까 참신함 그리고 디자인의 한계를 조금 더 밀어붙이는 푸시 더 바운더리 해서 이렇게 디자인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의미 있는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도 닮았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패밀리 룩을 잘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대비해서 현대는 차 종마다 개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체스 말 같은 거다. 체스 말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비숍이라든지 퀸이라든지 킹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비숍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그렇지만 비숍만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냐? 룩만 있으면 이길 수 있냐? 나이트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 두루두루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디자인이 제각각이고 그 디자인이 서로 제각각이면서도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디자인을 하고 계신데 주장은 그렇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난 그게 싫어. 그러면 다른 브랜드 사시면 돼요. 깜빡이가 DRL이 전부 이렇게 이 DRL 전부가 깜빡이에요. 들어 차에서 되게 부담감을 느껴요. 옛날에 에쿠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전면 깜빡이가 일자가 빵빵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깜빡이를 LED로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무슨 짓이야 저게 이러면서 다들 난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존까지 현대차가 이 SUV를 만들면서 헤드램프 높이를 자꾸만 낮췄어요. 그걸 하면서 또 명분 중에 하나는 헤드램프가 높으면 앞차에 방해가 된다. 헤드램프를 우리는 조금씩 낮춰서 로드 프렌들리하게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헤드램프를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DRL이 지금 높이가 결코 낮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고 헤드램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세대 만에 뒤집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측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모습은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한데 옆면은 좀 되게 플랫하면서 좀 무난하게 가더라고요. 옆면은 되게 각졌네요. 네, 기존의 펠리세이드는 여기 허리춤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고 숄더 라인 되게 위쪽까지 올리면서 좀 되게 긴장감도 많이 주고 또 이 면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되게 무난한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레인지로버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레인지로버를 관심 있게 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또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이제 A 필러가 또 블랙아웃 처리가 되거든요. 기존의 A 필러가 이제 바디 컬러로 있으면서 좀 평이한 느낌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산타페처럼 블랙아웃 처리하면서 A 필러부터 D 필러까지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게 오히려 디폴트라서 요즘은 A 필러에 뭐가 좀 있는 게 오히려 더 참신하게 느껴지고 블랙아웃 처리한 거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또 대신에 이건 스파이샷에서 포착이 됐었는데 D 필러가 이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이 부분이 완전히 크롬으로 돼 있으면서 B 필러, C 필러까지는 다 블랙이지만은 D 필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얇아 보이는 그런 기둥을 뒤에서 좀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뒷열 여기는 필러가 꽤 두꺼운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두꺼운 필러가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그걸 활용을 했어요. 예쁘게 잘 했다. 루시드나 뭐 이런 차 같은 느낌이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디필러가 되게 두꺼운 그 느낌을 루시드 그래비티에서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루시드
루시드가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을 잘한 걸 되게 일찍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 출시가 안 됐군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이걸 현대가 먼저 그거 괜찮네 하면서 먼저 착 이렇게 내놓고 마네요. 이 상태에서 루시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페리세이드 짝퉁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C필러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SUV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덕분에 C필러와 D필러 사이 유리창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산타페에 보시면은 C필러 앞쪽에 쪽창도 있고 그 뒤쪽에 이런 장식까지 하나 더 있잖아요. 산타페 여기 장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게끔 올라가기 위해서 해두긴 했는데 사실 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위에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을 잡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밀면 돼? 그런 식으로 누가 해?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어도 잡을까 말까 하는 거를 그걸 이렇게 넣어갖고 잡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진짜 이건 없다. 이거는 뭔가 약간 의사결정권자의 너무 강력한 의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만약에 조금 더 민주적이었다면 이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팰리세이드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장식은 없어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창만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이건 장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열에 있는 분한테 더 넓은 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점이고 불필요한 손잡이는 없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후석 유리를 쪼개질 않았어요. 지금 산타페는 쪼개있거든요. 근데 쪼개서 이 두 개가 됐을 때 장점은 이 유리가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가 봤자 저 앞에서 내려가, 내 옆은 안 내려가는 거죠. 팔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창을 준다고 하니까 3열에 앉은 사람도 여유롭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크롬 장식이 되게 특이해요. 앞에 있는 저 앞유리 위쪽에서부터 크롬 장식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어져서 뒤쪽에 D필러 쪽에 이렇게 두꺼운 크롬이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크롬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 왜 중간에 잘렸어요? 여기는 사실 이게 뒤쪽까지 이어져도 좋았을 것 같은데 스페셜을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딱 잘려 있더라고요. 아니, 난 뒤쪽까지 이어지는 거 말고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아래쪽 크롬은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간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크롬을 연결하지 않은 건데 그냥 없으면 되잖아. 저게 끊기는 저 당위성이 너무 없거든요. 모릅니다. 제가 뭐 디자인을 뭘 알겠어요. 이렇게 해도 잘 팔리. 그게 너무 참신해. 저거 때문에 나는 잘 사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크롬 없는 부분 여기는 몰딩이 없구나. 레인지로버처럼 정말 몰딩 없는 뒷유리를 만들어낸 건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창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좀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고급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는 창 아니니까 가능하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뒷부분은 몰딩이 없다. 깔끔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측면도 봤고요.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뒷면을 봤을 때는 이상하네. 이게 렌지로버 4세대랑 너무 닮았어. 대신에 좀 이렇게 디테일이랑 이렇게 몰딩도 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팰리세이드만의 개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입차라고 막 되게 옹호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건 명작이죠. 명작인 건 인정을 해야죠. 작품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겁니다. 팰리세이드도 나름대로 재밌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도전적이라는 게 굉장히 멋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포일러 쪽에 램프를 이렇게 좌우로 꽉 채우면서 차체가 좀 더 양옆으로 넓어 보이게 해요. 거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스포일러가 이렇게 윗부분이 각이 져 있어요. GB70 보시면은 램프가 이렇게 요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팰리세이드도 요철을 주겠습니다. 멋있게 잘했다. GV70은 신형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어요. 그냥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무난하게.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팰리세이드 사세요 라는 느낌으로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특이한 점은 범퍼 아래쪽에 이런 절연띠 라인이 한 줄이 길게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센서도 위치해 있고 이 차체가 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위아래도 좀 약간 비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쪽에 두꺼운 라인을 넣어가지고 약간 슬릭해 보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절연띠를 넣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일단 센서를 숨길 수 있다. 뭐 당연히 그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센서의 색깔을 하나만 만들면 돼요. 원래는 이 센서가 차체 색깔만큼 나와야 됩니다. 차체 색깔이 뭐 노란색이다 그럼 노란색으로 나와야 되고,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센서가 깜장색 구멍으로 뻥뻥뻥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색깔이 다양화되면서 요 센서를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이걸 처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죠. 근데 절연띠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걸 이길 만큼 그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다고 하는 레인지로버 4세대도 뭐 띠가 있어요. 그 띠가 물론 이런
절연티는 아니지만 띠 디자인이 뭐 잘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잘 안 받는 차들이 있어요. 실물 나오면은 그때 존재감, 이 규모감을 딱 보면서 그냥 거기서 용서가 다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실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이 펠리세이드 보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 수 있겠다. 그건 확실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들을 내놨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차 나오면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현대기아가 신차 내놨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만 이 펠리세이드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시장은 미국이고 중국이고 중동이고 등등등 현대의 존재감이 우리나라만큼 정말 엄청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도 신차가 나왔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도전적인 디자인, 더 충격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려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아마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디자인이 좋고 나쁨은 이 디테일에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멋진 느낌이 들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눈부신데 그 기술 발전을 이용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런 것도 기대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신차 장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